안녕하세요. 저는 버즈빌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서주훈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토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왕이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유용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도 좀 공부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무실에 있는 에어컨 제어하는 것을 주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저희 회사 사무실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사무실에 에어컨이 지금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마다 이 3대 에어컨을 직접 하나씩 켜는 게 너무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3개의 모델 중에 하나, 이제 모델이 2개가 있거든요. 삼성 하나, 그 다음에 LG 2개. 이래서 이 에어컨을 켜려고 하면 이제 리모컨을 우선 2개를 찾아야 하고 이 2개를 찾아야 이제 각각에 맞게 이제 켜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들은 이제 게을러야 한다는 사명감 하에 이걸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한 번에 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의 목표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왕이면 이제 음성인식으로 좀 간지가 나게 이렇게 끄고 켰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존 에코를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에코는 우리가 이제 부를 때 알렉사라는 이제 가상 비서한테 이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사한테 에어컨을 켜줘 또는 꺼줘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자동으로 끄고 켜는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에서 저희가 그 쓰는 메신저가 이제 다들 많이 아시는 슬랙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슬랙에 보면 이제 커스텀 커맨더라고 해서 슬래시로 시작하는 명령을 보내면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끄고 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온도 조절까지 3단계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구현하는 것을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선 어떻게 에어컨을 그러면 직접 제어를 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은 이제 리모컨에 있는데요. 리모컨은 이제 적외선 통신을 이용해서 각종 이제 집에 있는 가전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의 이제 특징은 단방향 통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컨이 제가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이제 에어컨에 전달은 되지만 제가 반대로 에어컨으로부터 어떤 상태값을 받는다거나 어떤 걸 받는다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약간의 이제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에어컨 리모컨에서 이제 전원을 딱 켜면 리모컨에 지금 몇 도라고 세팅되어 있는지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세팅된 온도가 에어컨에서 읽어온 게 아닌 그냥 리모컨에 저장되어 있던 값입니다. 그래서 24도라고 되어 있으면 사용자들은 24도가 세팅되어 있기를 바라겠죠. 처음에 킬 때. 그래서 이거를 꼭 보장을 하기 위해서 에어컨의 전원 버튼은 실제로는 전원을 켜라는 명령과 함께 그 다음에 온도 값을 같이 전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리모컨에 보이는 값이 이제 에어컨에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단방향 통신 때문에 뒤에서 이제 약간의 조금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컨의 앞부분에 보시면 동그랗게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적외선 LED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LED들은 이제 가시광선 LED인데요. 이제 이 똑같은 LED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가시광선이 아닌 이제 적외선을 발생시켜주는 이제 LED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깜빡깜빡하는 주기를 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한 명령을 이제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이제 모스부호처럼 이렇게 눌렀다가 뗐다가 하는 형태로 이제 깜빡이 될 거고요. 이걸 가지고 리모컨의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ED를 통해서 리모컨처럼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에어컨에 어떤 명령을 어떻게 내려야 동작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IR 적외선 수신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수신기를 그냥 구매를 해서 이걸 가지고 실제 리모컨에 나오는 신호를 캡처한 다음에 그 캡처한 신호를 그대로 똑같이 그 LED를 통해서 발사를 해주게 되면 에어컨의 기능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짜보았는데요. 우선은 에코와 슬랙이 라즈베리 파이에 어떤 명령을 내리면 이 라즈베리 파이가 이제 저희가 만든 회로에 적외선을 써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 이게 이제 에어컨을 실제로 제어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회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회로를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은 IR 리시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핀이 3개로 되어 있고 2개의 핀은 이제 전원을 공급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데 사용을 하고 요 가운데 있는 핀을 통해서
수신된 적외선 신호를 받아서 라즈베리 파이 입력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회로는 이제 적외선 발신기 부분인데요. 얘는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던 전구 회로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원이 나와서 통과를 해서 이렇게 LED를 지나서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트랜지스터를 달아놨는데 이 트랜지스터는 그 전자적인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전원을 줬다가 안 줬다가 해가지고 그 LED를 깜빡이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회로도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빵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토타이핑 보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회로를 제어하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어떻게 그럼 이 회로를 제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 우선은 고맙게도 리눅스에 보면 이제 LIRC라고 적외선 송신을 위한 이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그냥 설치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커맨드가 설치가 되고 LIRCD라고 하는 이제 데몬이 하나 설치가 됩니다. 이 데모는 이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단순히 이제 유닉스 도메인 소켓을 통해서 통신을 하면 쉽게 이제 적외선 신호를 송신하는 걸 도와주는 데모이고요. 우선은 IR 레코드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그 신호를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디바이스 파일을 지정을 해주고 출력 파일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IR 레코드 커맨드를 실행을 하면 쭉 메뉴가 나오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서 이제 그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이제 녹화가 완료가 되고요. 녹화한 결과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프로토콜들은 자세하게 모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각 버튼에 대한 이제 명령어 값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LG 에어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LG 에어컨에 대한 각각의 버튼을 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값은 우선 제가 눌렀던 버튼이 뭐냐에 대한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값과 같은 경우는 이제 끄기 버튼이고요.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켜기 버튼입니다. 근데 켜기 버튼이 이렇게 이제 많은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켤 때 온도 값도 같이 전달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각각을 다 따로 캡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켜는 것 이왕이면 이제 온도 세팅도 하면서 바람 세기 세팅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요거를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정한 패턴이 보여서 뭐 온도 각 1도마다 뭐 몇이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이 보여가지고 이제 쉽게 나머지 커맨드는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LG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삼성 에어컨도 똑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IR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잘 안 내고 그 다음에 찾아봤더니 삼성은 또 체크섬 로직이 있어서 뭐 규칙을 알아도 체크섬 로직을 알지 않는 이상 뭐 직접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찾아본 게 이제 모드2라는 유틸리티입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이제 프로토콜 레벨에서 분석하는 게 아닌 그냥 웨이브폼 레벨로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M 옵션을 사용해서 녹화를 하면 결과를 아까 썼던 이런 컨피그레이션 포맷으로 뽑아주는데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숫자들이 많이 보이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삼성도 열심히 해서 노가다를 해서 버튼을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온도값 바꿔달라는 요청이 더 이상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녹화한 이제 커맨드를 실제 전송을 해야 될 텐데 이 전송은 이제 IR send라는 커맨드를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 send와 그 다음에 인자로 내가 아까 만들었던 컨피그레이션 파일, 그래서 LG 또는 삼성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버튼을 내가 누르고 싶으냐 그걸 지정을 하면 실제로 이제 에어컨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쉘로 접속을 해가지고 내가 에어컨 제어하는 걸 이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에코와 슬랙에서 이 라즈베리 파이에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뜻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이제 서버를 띄워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익숙한 장고 서버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고를 서버를 띄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HTTP 리퀘스트를 받아서 이제 실제로 IR send 커맨드를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 구현을 뭐 간단해서 이제 제가 코드를 붙였는데요. 이렇게
API 중에 이제 에어컨을 켜는 API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프로세스라는 모듈을 사용을 하면 이제 우리가 쉘 커맨드에 쳤던 명령을 똑같이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삼성과 LG에 각각 신호를 보내고 두 개의 이제 리턴 값을 보고 성공한 경우에만 성공 리턴하고 실패한 경우에 이제 실패를 리턴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 LG와 삼성을 굳이 제가 뭐 함수를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저희 에어컨 세대가 있는데 이제 라즈베리 파이도 똑같이 세대를 설치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라즈베리 파이는 삼성용, 이 라즈베리 파이는 뭐 LG용 이렇게 하면 관리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모든 라즈베리 파이 디바이스가 LG와 삼성을 각각 켜는 신호를 보내게 하면 둘 다 이제 호환이 되는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아까는 쉘 커맨드로 했는데 이제 HTTP 요청을 이용해서 이제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제 에코를 사용할 차례가 됐습니다. 예. 에코는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이 에코에 대한 이제 사용자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에코에 대한 핸들러를 이 아마존에 제공하는 람다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에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상주에 있는 서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온 요청을 핸들링 할 수 있는 함수를 정의해주는 이제 서비스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에코에서 전달된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걸 여기다 구현을 하면 되게 됩니다. 이 에코를 이제 연동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우선은 이 커스텀 스킬스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커스텀하게 내가 원하는 기능을 거의 뭐 모든 걸 다 구현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저희가 사용할 거는 이 스마트 홈 스킬스라는 것입니다. 예. 스마트 홈 스킬은 이제 클라우드 연동된 이제 스마트 홈 디바이스,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집에 있는 에어컨 제어 똑같이 아니면 뭐 전등을 제어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특화된 이제 연동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켜라, 그 다음에 꺼라,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을 해라 이런 명령들을 알아서 이제 해석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쉽게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홈 스킬을 썼을 때 약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어카운트 링킹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어카운트 링킹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 제어해야 되는 디바이스가 집안에 있는 디바이스다 보니까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조금 더 강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의 동작 방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에코를 구매를 하면 이제 이 에코와 자기가 구매한 그 홈 디바이스를 같이 연동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연동시키는 과정에서 알렉사 서비스가 이제 에코와 연동을 하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인증 서버를 통해서 이 사용자가 누군지 인증 정보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 이제 액세스 토큰을 이제 발급을 받아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완료되고 나서 사용자가 어떤 음성 명령을 때렸을 때 이거를 해석을 한 뒤에 이 람다를 호출을 할 때 액세스 토큰과 함께 명령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람다에서는 이 액세스 토큰을 보면 어떤 사용자가 이제 그 요청을 했는지를 인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인증을 하고 난 뒤에 디바이스를 찾아서 이렇게 명령을 날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이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 이 오오스 서버까지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처음에 이제 막 구현을 열심히 했고요. 저는 서버 설치하기가 싫어서 이제 똑같이 람다를 가지고 구현을 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막 뭐 아마존에 인증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인증 서버로 쓰려면.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찾아봤더니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저희가 자주 쓰는 오오스 서버가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 인증을 위한 그 서버 주소를 그냥 집어넣으면 그걸 가지고도 인증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유저는 아니지만 페이스북 유저를 통해서 인증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래서 이 부분을 이제 생략을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렉사에게 명령을 해서 람다까지 실행시키는 건 성공을 했는데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람다에서 이제 그 기능, 어떤 명령을 라즈베리 파이에 보내야 되는데 이 라즈베리 파이 주소를 이제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 주소를 이제 뭐 서버를 집에다 설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공유기 단에서 포트 포워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DMZ를 설정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를 한 스태틱하게 찾을 수 있는 이제 주소 발급하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제
사실 이거 설치하겠다고 또 공유기 설정하는 것도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이 람다가 이 라즈베리 파이 주소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낸 이제 유틸리티가 앵그록이라는 유틸리티입니다. 예, 이 앵그록은 이제 아마 뭐 아시는 분도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실행을 하면 바로 이렇게 그 서버에 주소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버 개발을 할 때 내가 로컬에다 띄워놓고 기존에는 어떤 사람한테 테스트를 부착할 때 내 그 내부 IP, 공유기 내부 IP를 알려주면서 여기 접속해서 해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앵그록이라는 걸 띄워놓으면 그냥 이 주소를 그 테스트할 사람한테 알려주면 굳이 같은 공유기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거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가 알게 됐고요.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게 이런 퍼블릭 주소를 할당해주는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앵그록을 쓰려고 보니까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행 시마다 저기 보이는 이제 도메인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도메인을 안 바뀌게 하려면 보니까 이제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5불을 내면 3개의 고정 도메인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에어컨 세대니까 뭐 요거 쓰면 되긴 하는데 이제 얘도 사실은 5불이라는 돈이 이렇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아끼고 싶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또 아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게 된 거는 뭐냐면 이 앵그록이 실행될 때 만약에 그 라즈베리 파이 입장에서 이 앵그록이 실행됐을 때 발급된 주소가 뭔지를 알 수가 있으면 이거를 미리 람다에게 알려주면 나중에 호출을 이걸로 해라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앵그록을 실행하고 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앵그록의 상태를 알려주는 서버가 뜨게 되고요. 이 서버에 요청을 하면 내부에 이렇게 퍼블릭 URL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어오면 라즈베리 파이 입장에서 이 자기의 주소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는 이제 이런 다이나모DB라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이제 노시퀄 데이터베이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DB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키밸류 스토어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이나모DB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썼고 람다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되어 있는 이런 도메인을 가지고 와서 장고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누가 등록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셀러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셀러리는 이제 저희 같은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크론탭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론탭인데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놓으면 알아서 주기적으로 이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러리 태스크가 주기적으로 계속 돌면서 이 앵그록 API를 읽어다가 여기다가 이제 자기의 주소를 기록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앵그록 태스크는 이제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3줄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2개가 있습니다. 아마 파이썬 쓰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인 리퀘스트스를 썼고요. 그 다음에 파이나모DB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얘는 이제 다이나모DB를 위한 ORM입니다. 근데 ORM인데 장고의 컨셉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장고와 똑같은 형태로 이제 DB에 접근해 줄 수 있게 하는 라이브러리고요. 요 2개를 쓰면 이제 우선 첫 번째 이걸 이용해서 상태 값을 읽어오고 그 다음에 얘를 파싱을 해서 퍼블릭 URL을 뽑아옵니다. 그 다음에 파이나모DB ORM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머신 아이디와 키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소를 밸류로 하는 이렇게 값을 테이블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 절약을 하게 되는데요. 다이나모DB 테이블도 약간 돈이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래 5불 들 건데 0.56불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700원 정도는 이제 쓸 수 있는 가게라고 생각했고요. 거기 게다가 10분의 1 가격으로 무제한 도메인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돈을 아끼고 싶으면 이제 S3 같은 이제 뭐 클라우드 저장소에 그냥 저장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유기 노가다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공짜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코 연동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은 모두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은 슬랙 연동입니다. 슬랙 연동은 에코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해서 온도 조절하는 커맨드까지 이제 입력을 했고요.
HTTP, 원래 이제 에코 같은 경우는 에코가 바로 람다를 실행해 줬는데, 이제 슬랙 같은 경우는 얘를 슬랙 커맨드를 실행하면 슬랙 서버에서 해주는 거는 저희가 등록해 놓은 HTTP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HTTP 요청을 가지고 람다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위해서 또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API 게이트웨이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HTTP 요청을 받아서 특정한 이벤트를 이제 발생시킬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람다를 실행시켜서 연동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 이제 슬랙 커맨드도 이제 연동이 완료된 건데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을 켜기 위한 명령에는 항상 온도 값을 보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에어컨 온도를 중간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어컨을 다시 켤 때는 에어컨의 온도 값을 중간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뜻은 내가 마지막에 실행했던 온도 커맨드가 뭐였는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또 저장하기 위해서 DynamoDB를 한 번 더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각각의 온도 값에 해당하는 버튼을 이렇게 매핑을 만들어 놓고, DB에서 마지막 세팅 값을 가져온 다음에 그 세팅 값에 해당하는 버튼을 찾아서 커맨드를 실행하는 걸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C-ON 커맨드가 아까 기존에 그냥 켜는 거에서 온도 값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온도로 켜게 하는 형태로 이제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최종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슬랙이나 에코가 람다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 람다가 DynamoDB 퍼블릭 테이블에서 그 명령을 내려야 되는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뽑아온 다음에 실제로 명령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장고에서는 만약에 에어컨을 켜라는 명령이 왔을 경우에는 이런 그 스테이트 테이블에서 상태 값을 받아온 뒤에 그 상태 값에 맞는 이제 명령을 이제 IR 샌더를 이용해서 보내고요. 한편으로는 이 자기의 퍼블릭 주소를 이 테이블에 저장하기 위해서 셀러리 워커가 계속해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한 개 만들 때까지는 재밌었는데, 이거를 이제 세 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하면 또 줄일 수 있을까? 한 방에 설치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설치하기 위한 단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IR 핀 설정, 이거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IR 송수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핀 설정하고 하드웨어적인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앵그록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고 서브를 띄워야 되니까 PIP 패키지도 설치하고 장고 소스 코드도 복사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서버처럼 떠가지고 계속 돌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이제 슈퍼바이저 D라는 이제 데모나이즈 해주는 뭐 리눅스 유틸리티를 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설치를 다 해야지만 이제 저희 애플리케이션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도커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커는 실제 내부 구조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그 사용한 컨셉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윈도우의 포터블과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냥 실행 파일만 받으면 뭐 셋업 특별히 안 해도 그냥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컨테이너 안에다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전부 다 설치를 해놓고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이 도커 이미지를 단순히 이제 받아서 실행만 하면 쉽게 이제 셋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그림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도커가 이미지가 실행될 때 실행될 프로그램은 이거 슈퍼바이저 D가 될 거고, 이 슈퍼바이저 D가 다시 한번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실행을 시켜서 이제 관리해 주는 형태로 도커 컨테이너 안에 우선은 이렇게 많은 프로세스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도커 설치하는 것 자체도 이제 자동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라즈베리 파이 셋업을 할 때 이제 한 방에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엔서블이라는 이제 그걸 사용하게 됐습니다. 얘는 이제 서버 셋업을 자동화해주는 툴이고요. 뭐 퍼펫이나 아니면 체프 같은 것과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해야 될 그런 서버에 특별하게 에이전트가 떠 있을 필요가 없고 그냥 SSH 프로토콜을 사용해 접속해가지고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특별한 할 거 없이 그냥 SSH만 되면 이제 서버 셋업을 자동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라즈베리 파이에다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롤들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거는 이제 핀 세팅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도커 자체를 설치하는 롤. 그 다음에 이 도커 어플리케이션, 아까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실행해주는 요것들. 요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에어컨 제어기 셋업하는 거는요. 다음과 같이 그냥 간단하게 실행만 한번 해주면 셋업이 전체적인 셋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고요. 마지막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기는 조금 아쉬워서 뭔가 또 좋은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에어컨을 자동으로 꺼주면 어떻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 불을 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집에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면 알아서 에어컨을 꺼줄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출근할 때는 사실은 뭐 그때 불이 출근할 때 바로 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제 밤에 퇴근을 하게 되면 불이 꺼질 거고 불 꺼지는 걸 디텍트해서 이제 에어컨을 끄면 알아서 이제 꺼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기능 구현하기 위해서 조도 센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조도 센서의 센서 값을 계속해서 폴링을 해서 조명이 온 상태에서 오프 상태로 변경되는 타이밍을 이제 포착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명이 온에서 온으로 변했다는 것을 포착을 하려면 이제 마지막에 내가 폴링했던 값이 뭔지를 저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장고에 있는 ORM을 사용해 가지고 SQLite DB에 이제 상태값을 저장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코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이트 센서라는 클래스는 이제 저희가 클래스로 추상화 시켜 놓은 라이트 센서 값을 읽어본 값이고 이게 이제 불리언 밸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장고 ORM을 통해서 DB에서 가져온 마지막에 폴링한 스테이터스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폴링해온 스테이터스와 현재 상태가 다른 경우에 이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상태가 꺼진 상태다. 그러면 이제 슬랙 할 때 만들어 놓던 API를 똑같이 호출해 가지고 모든 에어컨을 이제 끌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값이 변했다는 거는 이제 상태값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라스트 스테이터스에 그 변경된 상태값을 저장을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도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에어컨을 끄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재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라즈베리 파이 사고 케이스 사고 이런 거 사는데 5만 원 조금 쓰고 SD 카드 사는데 이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로 보드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돈은 한 2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 들었고요.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이제 라즈베리 파이 제로 W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나온 건데 이 라즈베리 파이 3에서 좀 과한 기능들을 좀 빼가지고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면 아마 전체적인 재료비를 한 3만 원 정도 수준으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만들기 위한 이제 재료비고요. 이걸 만들려면 이제 인도도 있어야 되고, 근데 20만 원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장비병이 도져가지고 인두기를 좀 좋은 걸 샀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주부는 이쁜 주방을 원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제 촉감이 쫀득한 기계식 키보드를 원하고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온도가 정확하고 빠르게 올라가는 인두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까지 해서 한 5만 5천 원.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들겠다고 실제로 제가 쓴 돈이 한 30만 원 좀 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짜잔 이렇게 요걸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사람들이 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부인이 입사하시면 이제 요 명령을 사면 뭐 킬 수 있다, 끌 수 있다 이렇게 뭐 서로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2층에 설치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2층에 없으신 분들은 지금 계속 항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저희 개발자 친구인데 저한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팬 스피드 설정 바꿔라. 너무 춥다, 뭐 시끄럽다, 막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했던 예를 봤더니 약간 아마존
에코는 잘 안 쓰고 슬랙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왠지 생각해보니 에코는 아무래도 우선 영어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말을 좀 못 알아들을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반응도 좀 느려요. 아직까지는 저의 말을 사람이 알아듣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반응하지 않고 늦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슬랙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 설치한 지 이제 여름 되기 시작해서 설치했는데 아직까지도 안정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면 우선은 아마 파이썬에 관한 내용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이 파이썬 장고 셀러리 조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쉽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HTTP 서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앵그록을 무료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에어컨 설정 상태를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조도 센서 상태 변경 캐치한다거나 이런 많은 작업들을 장고 셀러리 조합을 사용하면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로 그냥 다양한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을 활용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버는 시간을 다른 시간에 많이 걸리는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이 작업했던 친구들이고요. 여기 아마 오른쪽에 여기 계시는 분 아마 저희 회사 부스에서 보셨을 텐데 개발자는 아니고요. 라즈베리파이로 하실 분들 모집했는데 호두파이 굽는 건 줄 아시고 오셨다가 예. 그냥 저희를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같이 고생해주신 분들께 이제 감사를 좀 표하고 싶었고요. 예.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오픈소스로 해가지고 여기 오시면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구현사항은 예, 여기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제가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우선 얘는 저희 회사에 계신 개발자분이 저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건데요. 몰랑이라고 하는 이제 리모컨으로 제어가 가능한 램프고요. 우선은 제가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혼자 계속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해도 이게 계속 색깔이 제가 명령을 안 내려도 바뀌어도 버그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네트워크가 잘 연결돼 있을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여기서 어디 갔어?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우선은 그러면 G를 해야겠죠. 그린으로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B로 하고 꺼서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예. 네, 발표해주신 서수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가운데 있는 마이크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에어컨 세대를 지금 봤습니다. 예. 에어컨 세대를 지금 세대 라즈베리파이로 작동한 것 같은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리모트 컨트롤러 조절할 수 있는 TV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나의 라즈베리파이로 해가지고 예. 같이 조정할 수 있을까?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 이제 제가 세대를 쓴 이유는 이제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리모컨이 바라보고 있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얘가 동작하고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제 설치를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능합니다. 예. 에어컨 세대로 할 거였으면 포트코딩한 게 셋업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 굳이 그 릴레이를 이용해가지고 하신 이유를 좀 알 수 있어요? 아, 우선은 제가 이제 그 포트 포워딩을 하려고 하면 우선은 그 디바이스의 내부 IP, 이제 DHCP 프로토콜이
이제 IP가 사실은 동적 IP이기 때문에 얘가 계속 바뀌면 이제 바뀌는 걸 세팅을 해줘야 되고, 그게 싫으면 이제 라즈베리파이의 고정 IP 설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공유기를 바꾼다거나 뭐 이사를 간다거나 이러면서 환경이 바뀌면 셋업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조금 스테이블하게 만들고 싶어서 예,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구조로 가게 됐습니다. 예. 좀 빨리 끝났네. 예. 아까 보니까 슬랙의 명령어를 만들어서 예. 슬랙에서 슬랙 서버에서 람다 보내서 예. 이렇게 지금 구현이 되는 설계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궁금한 건 이제 슬랙 옷을 이용하면 예. 바로 그쪽에 그 예를 들어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슬랙 옷을 띄워가지고 예. 그쪽에서 이제 알아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켜야 되는 그 기계가 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의 주소를 다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로직이 전부 다 람다에 가 있어가지고 슬랙에서 직접 라즈베리파이로 그 커맨드를 보내지 못하고 람다를 거쳐서 주소 알아내고 한 방에 하는 형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